그 노웅래 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이 잘못이죠. 바로 이렇게 갑니까 지금? 네. 어떻게 그런 제가요. 제가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장관이 설명하잖아요. 네. 설명하는데. 현장에 계셨죠? 아 그렇죠.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체증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자리에서 야 박지원이 돈도 많이 받아봤고 돈도 많이 줘봤지만은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난 처음이다. 아 그런 게 없어요. 부스럭거린다는 네. 소리가 들린다는 네. 게 그런데 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함께 싸워준 거예요. 심지어 노웅래 의원 그 보좌관 비서가 네. 처녀아이가 완도 출신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간도가 이제 완도에 가 있는데 얼마나 검찰에서 불러들이니까 아주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래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도 따져주고 했는데 네. 이게 검찰 정치 검찰이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노웅래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전 의원이라고 부르냐고. 난 그 전 의원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동훈 의원은 자기가 전 의원 돼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뭐 사실관계를 차치하고라도 법원에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 단서를 대면서 1심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한 건데 아니 한동훈 그 의원의 말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법 수집 증거를 무지하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소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거고. 내 얘기는 네. 기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면서도 기소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엮으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네. 이 수많은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까지 전부 다 그 공경에 빠뜨렸던 거고 일단 기소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기 마련이니까 그걸 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무죄 받은 거, 네. 송영길 의원 무죄 받은 거 뭐 이런 점 등등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네. 한동훈 의원은 본인 말을 듣고서 뭐 까자마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우선 본인이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했잖아요. 한동훈은 날 잘못해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혼내야지. 사정없이 얻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쌤통에 아주 잘 얻어맞고. 아니 근데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 취득 과정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내지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돼 있거든요. 경한 게 아니라 중하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마치 사실관계는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유죄인데 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무죄가 어쩔 수 없이 선고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네.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뭐 돈 받은 거는 사실이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후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 인정한 걸또 네. 알려져 있어요. 인정했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걸 제대로 된 회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를 뇌물로 받았느냐 뭐 대가성을 주고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입증을 못해서 검찰이 무죄를 받았으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번에만 무죄가 아니라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관련자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엉터리 기소를 한 것부터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네. 그다음에 현재 본인이 의원 들어와가지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뭐 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런 쇼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쇼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네. 실제 법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니네들 그렇게 맨날 꼼수 부리고 장난치던 거 이제 내가 혼내줄게라고 했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원래. 아 이게 그리고 의원님은 수사를 좀 이렇게 받아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님 진짜 그걸 잘 정확히 알아요, 아실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형적으로 특수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나쁜 관행을 유지해도 별건 맞아요. 수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란 분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이제 그 사업가 돈을 준 것으로 지금 사업가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라는 사업가 네, 부인의 압수물 휴대전화를 부인. 가졌는데 이거는 영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정근과 그 사업과의 그런 범행 관련된 것만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것저것 열어보다 보니까 파일 복원하다 보니까 노웅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 정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영장을 제대로 발부받지 않고 당사자를 불러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일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본류 수사도 아니고요. 별건 수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악행 중에 악행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가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들에 이제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 그렇게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아침에 강소영 변호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고 그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실패하지 않았었다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올바른 정의였던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판결로 나온 거죠. 지금 치치님 같은 경우에는 부스럭 소리뿐 아니라 음성도 있잖아요. 뮤즈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 강수현 변호사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고 하시는데 네. 의견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사실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에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청탁이 원한대로 안 된 것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싸들고 간 거예요. 조사해 달라고. 아 그랬구나.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시작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아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부부죠. 부부와의 이제 연락한 거,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입수를 한 거죠. 수사기관이 입수를 해서 조사할 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전화 통화를 녹음을 이제 우리 갤럭시폰 이런 걸로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네. 되면은 엄청 쌓이겠죠. 녹음 파일이. 근데 그 녹음 파일을 우리가 보통 일반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피압수자가 변호인하고 같이 참관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일이 보면서 선별을 하죠. 원래 그런 작업을 거치죠. 네, 네. 우리 이 사건, 요 사업가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의 사이에 이걸 입증하기 위한 거 외에 나머지 건은 압수되면 안 되니까 특히 디지털 정보, 뭐 컴퓨터든 뭐 이런 거 파일 뭐 싹 그냥 하드디스크 떼가고 그게 아니에요. 선별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변호사도 참관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선별 과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고 그럼 안 된 채로 통으로 가져가면 일반 사건에서 그걸 열심히 막 온갖 녹음 파일을 일일이 다 보느냐 드물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이 사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이고 민주당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뭐 좋은 거 많이 나오겠는데 판도라의 상자야. 그렇죠. 네. 그런 의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듣는 찰나에 영 엉뚱한 노웅래 의원 파일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그때는 우리 법에 따른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영장 청구해서 노웅래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적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네. 그걸 확보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참고인 부르고 뭐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거 녹취 봐봐. 이때 전화 내용 봐봐. 이때 왜 이렇게 얘기했어? 돈 줬어 안 줬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조사가 돼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독수독가 이론이라고 위법하게 수집한 그러니까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추궁해서 진술을 받아내더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자체가 싹 다 날아간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근데 검사의 얘기는 아니 돈 준 사람이 똑같은 사업자 아니냐. 이 사업자가 똑같이 민주당 인사한테 돈 준 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이쪽에 이정근에 관한 영장이 있으면은 뭐 여기도 다 그 영장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엄격한 영장주의 위반이야. 네. 근데 이거는요 한 로스쿨 2학년만 돼도 다 아는 판례예요. 이거 별도의 영장 받아야 된다는 거. 법대생들 다 알아요. 그냥 객관식의 그 변호사 기출 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이 판례가 다 아는 거고 그럼 왜 이걸 그런 식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참 지나서 제가 네. 말씀드린 거 저도 이제 법조에 있으면서 법조 출입지 하면서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이 뭐 하는 걸 옆에 봤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압수물이라는 거 한 번 압수하면은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A라는 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제 보면 접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범죄하지 않아서만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그 이외 것들을 이제 서류든 뭐든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덮어뒀다가 몇 년 있다 또 써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발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캐비넷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거죠.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과거에 특수수사 관행이라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또 시간만 지나면 또 옥죄려고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자가 우리 의원님 아니십니까 보면은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한동훈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끝났어야지 정치인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보세요. 당 게시판. 자기 가족에서 문제가 되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 네. 검찰들은 인정 안 하면 피고인이 무죄가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세요. 동네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지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정도 얘기해야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그냥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요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 검찰의 그 압수수색 영장 위반 그리고 그냥 세이브해 놓은 그 이제 캐비넷에 넣어놓는 거 네. 그 기본적인 절차조차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작 기소라는 워딩을 쓰는 순간 뭐 대통령의 X에도 그런 워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오늘 오전에 방송했다가 이제 작살났는데 어쨌든 조작 기소라고 하는 워딩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뭐 증거를 바꾼다든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왜 녹취록에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갖고 녹취록을 막 적는다든지 음성 파일하고 다르게 녹취록을 막 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류의 조작은 아니어서 확보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영장을 안 쳤다는 거지. 네. 이 녹음 파일을 바꾸거나 뭐 이상하게 뭐 변조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참고인 진술을 받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더 길길이 날뛴단 말이에요. 이 판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 네. 주신 거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헤아려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잘 대응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